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구리 슌과 츠마부키 사토시가 주연을 맡은 영화 뮤지엄입니다. 제목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아는 그 뮤지엄인가? 하는 만화책 팬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원작 만화책 뮤지엄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뮤지엄 원작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평들이 많은 원작이었는데, 영화로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영화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犯人は外傷をここに連れ込み鎖につないで腹をすかせた犬を放って立ち去った。 어느 날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요. 被害者同士の共通点です。3年前に死刑判決を下された裁判員だったんです。 다음 살인 타겟은 사와무라 형사의 아내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非常に危機的状況にあります。 마음이 급해진 사와무라 형사는 범인의 뒤를 쫓지만 오히려 범인이 펼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사이코 연쇄살인마가 벌이는 광기의 살인 컬렉션, 영화 뮤지엄입니다. 뮤지엄을 보면은 분명히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상당 부분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고 주인공의 아내가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되어진다는 부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데이비드 핀처의 출세작이죠. 영화 세븐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No fingerprints and no witnesses of any kind. 세븐은 인간의 7대 죄악을 모티브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범과 그를 쫓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죠. You're looking for me. 세븐에서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죄명들을 인용해서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했던 이 악마 같은 범죄자가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인용 문구들은 아니고요. 범인이 오랫동안 자신의 범행 대상자들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의 결과, 너는 이런 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죄명을 적어놓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히 삐뚤어진 논리를 가지고 있는 범인입니다. 원작 만화 아닌데 당시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적들이었고요. 단순히 어떤 힌트로 삼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어떤 아이디어나 모티브를 가져왔다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엄이 좋은 원작 만화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평가되는 이유는 연출이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하고 만화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평들이 많은 원작이었는데, 또 그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충실히 잘 살려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이런 장면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범행 시퀀스죠. 히키코모리 피해자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이 밖에서 범인이 택배기사로 위장을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시카를 들고 자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간 거 같아서 뭐지? 뭐였을까? 무서운데? 근데 그 히키코모리 캐릭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 문 뒤에 범인이 서 있겠지?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범인이 서 있습니다. 참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는데도 놀라게 되는 장면이더라고요. まさかドア裏ってことはないよね。 자, 뮤지엄을 연출한 감독은 오토모 케이시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바람의 검신 감독으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감독의 연출력은 이번 영화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게 원작에서 보여지는 연출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온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 원작에 대한 이 일종의 존경심일 뿐더러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작의 힘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충분히 좋은 합리적인 선택이고 전략일 수 있겠죠. いずれの殺害時も雨がっぱを着た不審者が目撃されている。犯行当日はいずれも雨天。 뮤지엄의 두 주연 배우 오구리 슌과 츠마부키 사토시입니다. 두 사람 다 일본을 대표하는 이 꽃미남 계열의 배우였는데, 뮤지엄 속에서는 약간 좀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미모를 좀 망친 측면이 있죠. 刑事としては優秀かもしれないけど父親としては最低よ。 사와무라는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한 인물이었는데요.
범인의 다음 타겟이 자신의 부인임을 알게 3年前に 되고 死刑判決を下さ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는 선이 굵은 하드보일드 형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자기가 꽃보다라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나오는 모습 충분히 매력 있고 오그리신의 팬들도 만족할 만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殺人鬼じゃねえ僕は表現者だ人を楽しませるアーティストだ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자신을 조여오는 수사망을 번번이 빠져나가면서 사와마라를 농락하게 이릅니다. 범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추마부키 사토시 거의 개구리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원작과 같은 컨셉이죠. 그러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팬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죠. 아, 저기 추마부키 사토시야? 우와. 나는 한 30초 동안의 놀라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흉측하고 폭력적으로 보여지는 범인의 연기라는 것이 소리를 지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과장된 몸짓으로 하고 이런 종류의 연기는 사실 어디서나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마부키 사토시의 캐스팅을 할 때는 이게 신선하겠다 싶어서 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신선하기보다는 너무 빤한 카드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만화책 볼 때 이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형사 김윤석.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뭐 한국 사람이 한국 독자면은 범인? 표정 없어. 근데 개구리 가면은 좋았어. 残念だけど時間だまた改めて迎えに行くよ沢村刑事 뮤지엄 같은 경우는 원작 만화의 연재분 엔딩 그리고 원작 만화의 단행본 엔딩 그리고 영화의 엔딩이 다 다릅니다. 일단 연재분의 엔딩이 상당히 열린 엔딩이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게 만드는 엔딩이었어요. 단행본 같은 경우는 그 엔딩을 날려버리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끝난다 라고 보여주는 엔딩이었습니다. 자, 영화의 엔딩은 그 두 가지의 측면을 절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의 엔딩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작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僕は人を楽しませるアーティストだ 요즘 일본 영화 생각하면은 조금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때 정말 아시아 영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거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자산이 풍부한 영화였죠. 나라였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편향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좀 전락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풍부한 영화의 씨앗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건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화계에 있어서 이 정도 성취도는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는 장르가 아마도 스릴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영화 쪽의 범죄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준수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뮤지엄도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 굉장히 재밌게 본 일본산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작 만화를 아시는 분들이건 모르시는 분들이건 많은 분들이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중이었습니다.